수도권 브리핑입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이 6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장비를 포장도 뜯지 않은 채 4년간 방치해 혈세 낭비와 비리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전석훈 의원이 밝힌 자료를 보면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홍보전산팀은 지난 2018년 12월 한 대당 3,200여만 원의 보안장비 2대를 6,500여만 원의 예산으로 구입했는데요. 그러나 4년이 지난 최근까지 해당 장비는 포장된 채 창고에 방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 의원은 도경제과학진흥원 감사실 책임자 대면 조사를 통해 구매 담당자가 수년 동안 귀찮아서 설치하지 않았다라고 전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전 의원은 지난 4년간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내부적으로 부정부패를 은폐하려는 조직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지적하고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경찰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은 장비를 방치한 해당 팀장에게 경징계인 견책을, 구매 담당자에게는 중징계인 감봉 3개월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시가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콜택시와 바우처 택시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거리두기 완화로 장애인 택시 수요가 크게 늘면서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이 40분을 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서울시는 장애인 콜택시 대기 시간을 30분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장애인 콜택시를 연말까지 30대로 추가해 692대로 늘리고 2025년까지 870대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휠체어 장애인을 위한 임차 택시와 바우처 택시를 66대와 6천여 대 각각 늘려 장애인 이동권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분홍색 선으로 표시된 여성 우선 주차장, 마트나 지하 주차장에서 한 번쯤 보신 적 있으시죠? 여성 우선 주차장은 강력범죄로부터 여성을 지키고 아이를 동반하는 일이 많은 여성의 주차를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요. 익숙해진 이 핑크색의 주차구역, 이제는 보실 수 없습니다. 여성 우선 주차장을 처음 만들었던 서울시가 14년 만에 이를 폐지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간 여성 우선 주차장은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여성이 운전을 못한다는 편견을 강화한다 등의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제 여성 우선 주차장은 가족 배려 주차장으로 이름이 바뀌고 여성뿐 아니라 이동이 불편한 사람이나 영유아를 동반한 운전자 모두가 이용 가능합니다. 좋은 취지의 제도가 급하게 사라져서 아쉽다는 지적이 있는 반면 명칭이 가족 배려로 바뀌는 게 남녀 모두에게 더 좋은 선택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때는 옳았던 정책이 지금은 틀릴 수도 있죠. 시대상을 반영해 정책이 달라지더라도 그 속에서 항상 충분한 토론과 수기의 과정이 뒷받침되길 바랍니다. 인천시가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후보지를 찾고 있습니다. 앞서 인천시는 올해 초 관련 용역에 착수해 후보지 60곳을 발굴했는데요. 이어 이달부터는 후보지 60곳을 찾아 적합성을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특히 인천시는 거점을 만드는 혁신지구 형태나 지역 자산을 활용하는 맞춤형 사업 가운데 각 후보지에 맞는 사업 방식을 골라 구체적인 실행 전략도 구상할 예정입니다. 인천시가 청년들에게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은 인천에 거주하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신혼부부의 경우 7천만 원 이하인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입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6일부터 주소지 군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 접수가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내달 10일부터 온라인 접수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